노랑아, 괜찮아. 착하지, 우리 노랑이. 이제 함께 가자. 남들 다 자는 차가운 새벽,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시간에도 할아버지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낡은 담요 한 구석입니다. 희미해져가는 기억, 자식들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안개 속에서도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잊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노랑이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3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매서운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폐지를 줍다 늦은 귀가를 하던 할아버지의 발길을 붙잡은 건 전봇대 옆 젖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박스 속에서 노랑이가 죽어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고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뭉친 털은 노란색인지 흑색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고 새끼 강아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사별한 할아버지에게 외로움은 이미 깊은 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노랑이는 마치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만난 손님 같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할아버지는 그 작은 생명을 거친 점퍼 안쪽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보일러도 잘 돌지 않는 방 안에서 자신의 가장 두꺼운 솜니부를 노랑이에게 내어주고 밤새 굳어가는 녀석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노랑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할아버지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길 강아지를 살렸다고 말했지만 사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자신의 영혼을 살린 건 노랑이었다는 것을요. 텅 비어있던 눅눅한 단칸방에 처음으로 온기라는 것이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예고도 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치매라는 잔인한 병은 할아버지의 평생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열정, 자식들의 이름, 심지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짙은 안개 속에서도 등대처럼 번쩍이는 단 하나의 기억, 노랑이의 밥대만큼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자 삶의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낡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의 아들과 눈물 짓는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야윈 손을 꼭 잡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저희랑 같이 가요.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봐 놨어요. 거기 가면 동년배 친구들도 많고 아픈 다리도 매일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자식들 마음 좀 생각해서 제발 같이 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마당 구석, 노랑이의 집 쪽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꼬리를 살랑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노랑이가 있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가면 우리 노랑이는 누가 챙겨주냐. 저 녀석, 나 없으면 물 한 모금 안 마시는 놈인 거 너희도 잘 알잖느냐. 길도 잘 못 찾는 놈인데 내가 집 비웠을 때 녀석이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노랑이의 부드러운 털을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노랑이는 얌전히 곁에 앉아 기분이 좋은지 눈을 감으며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딸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은 몸을 편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를 앗아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들과 딸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눈물을 훔치며 어두워진 골목길을 돌아 나갔고 할아버지는 그들의 뒷모습조차 잊은 채 다시 노랑이와의 저녁 산책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침은 늘 주방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손떨림이 심해진 탓에 가스불을 켜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노랑이를 위해 말려둔 북어를 꺼내 물에 불리는 일만큼은 정성스럽습니다. 노랑아, 좀만 기다리라. 맛난 거 해줄게. 할아버지는 밥그릇에 뽀얗게 우러난 북어살을 잔뜩 넣어주시지만 정작 본인의 아침은 잊으실 때가 많습니다. 국그릇 앞에 앉아 숟가락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당황하며 빈손으로 허공을 휘젓는 할아버지. 노랑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사료를 먹다 말고 다가와 할아버지의 발등 위에 제 몸을 포근히 얹습니다. 마치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그 무게감이 할아버지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입니다. 어느 오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싣고 나선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할아버지는 그만 멈춰 섰습니다. 리어카를 세워둔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매일 오가던 시장 통로가 갑자기 낯선 이국의 거리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기괴한 소음으로 변해 할아버지를 덮쳐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아니, 자신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공포가 할아버지의 눈동자를 잠식해 갈 때쯤 리어카 밑에서 노란 그림자가 튀어나옵니다. 외출할 때면 늘 할아버지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노랑이입니다. 녀석은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어 당깁니다. 어디 가노, 노랑아? 너 집 아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노랑이는 대답하듯 뒤를 돌아보며 꼬리를 살랑 흔듭니다. 그리고는 너무 빠르지 않게 할아버지의 리어카 속도에 맞춰 익숙한 골목으로 앞장섭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사거리에서는 잠시 멈춰 할아버지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어두운 골목 어귀에선 짧게 짖어 방향을 알려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노랑이를 품에 안고 낡은 평상에 앉습니다. 노랑아,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래도 니는 안 잊어버릴게. 약속한다. 정신이 흐릿해지는 날이면 세상은 거대한 미로가 되고 할아버지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멈춘 곳에서 노랑이의 시간은 오직 할아버지를 향해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쌓이는 것이라는 듯 노랑이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바닥에 제 머리를 깊숙이 묻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기억은 유한하지만 두 존재가 나누는 온기만큼은 매서운, 겨울바람도 뚫지 못할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과 그 기억을 대신 지켜주는 강아지. 이들의 동행은 비어버린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가장 따뜻한 색채로 다시 채워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목, 폐지 리어카 때문에 길이 막혔다며 술에 취한 행인이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할아버지는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립니다. 평소 온순하던 노랑이가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할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결연한 모습입니다. 행인이 가버리자 노랑이는 다시 순한 눈망울로 할아버지의 손등을 하차줍니다. 힘없는 노인에게 길 위는 때로 가시밭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노랑이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할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란스러움은 때로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끈,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켜주는 이 작은 생명의 체온이었습니다. 시장 통닭집 앞 기름진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할아버지는 그 고소한 향기에 걸음을 멈추고는 낡은 점퍼 주머니를 한참이나 뒤적거립니다. 손끝에 걸리는 것은 구멍난 주머니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당신의 점심은 맹물에 찬밥 한 덩이로 때울지언정 노랑이를 위해서라면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 귀한 돈을 내놓습니다. 사장님, 제일 맛나 보이는 닭다리 하나만 주이소. 할아버지는 기름종이에 쌓인 따끈한 닭다리를 품에 꼭 안고 인적 드문 길가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러고는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뜨거운 고기를 정성스럽게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혹여 뼈가 섞여 목에 걸릴까봐 몇 번이고 확인하며 하얀 속살만 골라 노랑이의 입 앞에 놓아줍니다. 마이 묵어라, 노랑아. 묵고 기운 차려야 내랑 오래 살지. 노랑이는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대신 할아버지의 손길을 천천히 기다리며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반쯤 먹던 노랑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남은 고기 반점을 앞발로 툭 쳐서 할아버지의 손등 쪽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도 좀 드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그 영특한 몸짓에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집니다. 할아버지에게 노랑이는 그저 짐승이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안의 마지막 온기이며 생의 끝자락까지 곁을 지켜줄 단 하나뿐인 동반자입니다. 노랑아, 너만은 배고프면 안 된다. 할아버지의 혼잣말은 이제 뇌의 회로가 끊겨가는 병마조차 건드리지 못한 기억보다 더 깊은 영혼의 자리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 야채가게 상인이 지나가다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아버님, 오늘도 이 무거운 리어카 끌고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 걱정 섞인 말에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라도 있는 듯 허리를 꼿꼿이 펴며 대답하십니다. 무슨 소립니까? 우리 노랑이가 내 길도 찾아주고 나쁜 놈도 쫓아주고 노랑이가 다 도와줘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치던 밤 자신이 노랑이에게 나눠주었던 그 작은 온기가 이제는 거대한 태양이 되어 자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요. 두 존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살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시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한적한 노을 언덕길입니다. 황금빛 햇살이 할아버지와 노랑이를 감싸 안습니다.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세워두고 길가 평상에 걸터 앉습니다. 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눕습니다. 고단한 하루가 저무는 시간,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은 이 작은 생명의 온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낡은 리어카와 폐지만 보지만
할아버지의 눈엔 세상 가장 귀한 보석이 옆에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노랑이의 부드러운 귀를 만지작거립니다. 노랑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할아버지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노랑아, 내 이름은 가물가물해도 내 얼굴은 안 잊어버릴라고 매일매일 본다. 혹시라도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가락하면 내가 내 바짓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한다. 알았지? 노랑이가 대답하듯 멍 하고 작게 짖으며 할아버지의 볼등을 합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허허허 소리내어 웃으며 노랑이를 품에 꼭 껴안습니다. 어느덧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할아버지의 정신은 유독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먹먹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지 문은 잠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혼돈 속에서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낡은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낡은 인형 장난감 하나만을 쥔 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노랑이가 앞장섰겠지만 그날은 할아버지가 노랑이가 잠든 사이 홀린 듯 집을 나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지나 시장터를 넘어 할아버지의 발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주택가 언덕 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리자 그제야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눈앞의 풍경은 생전 처음 보는 미로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노랑아 어디 있니?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랑이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공포가 밀려오자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가파른 계단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길 위의 밤은 죽음보다 깊은 고립입니다. 할아버지는 웅크린 채 아이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집 번호도 떠오르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에도 할아버지가 놓지 않은 것은 손에 쥔 낡은 장난감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골목 끝에서 익숙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딸랑. 할아버지가 노랑이의 목에 직접 달아주었던 작은 방울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것을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노란 불빛 같은 눈동자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노랑이었습니다. 잠결에 할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노랑이는 담벼락을 타고 지붕을 넘어 할아버지의 냄새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노랑이는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가슴팍에 안겨 얼굴을 하찼습니다. 마치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한참 찾았잖아요. 라고 꾸짖기라도 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노랑아, 네가 어찌 여기까지 왔노? 나를 데리러 온 거니? 할아버지는 노랑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할아버지의 가슴팍으로 노랑이의 뜨거운 체온과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노랑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몸을 빼내어 몇 발자국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짧게 멍 하고 짖었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길 위에서 기적 같은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아지는 앞장서고 노인은 그 작은 꼬리를 등대 삼아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노랑이는 할아버지가 숨이 차서 멈추면 같이 멈추고 길을 헷갈려하면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고 당기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1시간여의 사투 끝에 마침내 익숙한 단칸방의 파란 대문이 보였을 때 할아버지는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노랑이의 발바닥부터 살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 작은 젤리 같은 발바닥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작은 상처까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노랑이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노랑아. 이 못난 할애비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노랑이는 할아버지의 사과에 대답이라도 하듯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살짝 깨물고는 이내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자리를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일기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기억은 자꾸만 지워지는데 저 작은 몸속에는 나를 향한 지도가 들어있나 보다. 노랑이는 내 머리가 잊은 길을 제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다. 할아버지에게 노랑이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불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가장 든든한 가이드와 함께하는 할아버지의 매일은 어쩌면 누구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노랑이에게 아침 밥을 주고 있습니다. 노랑아, 천천히 묵어라. 목 걸린다. 할아버지는 텅 빈 바닥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이 쓰다듬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부드러운 털이 아니라 거칠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먼지 낀 리어카 바퀴뿐입니다. 길 건너편 허름한 좌판을 지키던 시장 상인 2명이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등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못 견디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바람에 실린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말끝마다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 또 시작이네. 오늘도 저렇게 혼잣말을 하시네. 아침부터 벌써 1시간은 넘게 저 자리에 서 계셨을 텐데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말을 거시는 건지. 다른 상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벌써 1년도 훌쩍 넘었잖아요. 작년 겨울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던 날 기억나요? 노랑이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잖아요. 작은 몸이 눈 위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던 모습. 어르신이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날 이후로 어르신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식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노인네한테 그 강아지가 전부였을 텐데. 말도 못하는 짐승이 아니라 밥같이 먹고 잠같이 자고 하루 종일 말을 걸어주던 가족이었겠지요. 치매가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는 정말로 노랑이가 살아있다고 믿으시는 모양이야. 저렇게 밥그릇까지 챙겨 나오시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져. 상인들의 말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 노인의 귀에는 닿지 않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털의 감촉을 다시 느끼려는 것처럼 주름 깊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쓸어내립니다. 리어카 끝자락에는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낡은 강아지 목줄 하나가 애처롭게 묶여 있습니다.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올이 삐져나와 있고 금속 고리는 녹이 슬어 거칠게 변해 있습니다. 한때는 햇살처럼 반짝이며 노랑이의 목에 꼭 맞게 채워져 있었을 그 목줄입니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마다 노랑이는 이 목줄을 찬 채 앞서 뛰어가다 멈춰서서 뒤따라오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줄은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던 작은 발자국도 숨을 헐떡이며 올려다보던 까만 눈동자도 없습니다. 오직 굵은 마디와 검버섯이 박인 노인의 손만이 허공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자, 노랑아. 집에 가자. 오늘 고기 좀 묵었으니 배부르겠지? 발 안 아프나? 천천히 가자, 천천히.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에게 속삭이듯 다정하고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노인의 기억 속에서 노랑이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꼬리를 흔들며 그의 곁을 걷고 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지만 노인의 눈에는 따뜻한 흙길과 햇살이 깔린 오후가 겹쳐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기억은 노랑이가 떠나던 그 처참한 순간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작은 몸, 식어버린 체온, 아무리 불러도 다시 뜨지 않던 눈동자. 그런 고통을 견디기엔 노인의 마음은 너무 늙고 너무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랑이가 살아있던 가장 따뜻한 시간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노인의 헛된 망상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인에게 그 환상은 마지막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방이며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입니다. 노랑이가 없는 현실은 너무 차갑고 너무 비어 있어서 더는 버틸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노인은 보이지 않는 강아지와 나란히 걷습니다. 발소리는 하나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 두 개의 발걸음이 나란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이 세상에서 노인을 아직 살아있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 안은 온통 노랑이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뜯겨나간 장판, 이빨 자국이 선명한 낡은 신발, 그리고 털이 군데군데 묻은 담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그 담요를 덮고 눕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아주 짧은 찰나 할아버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내 병마가 가져다 준 안개 같은 망각이 슬픔을 덮어버립니다. 현실의 고통을 견디기엔 노인의 심장은 너무나 약해졌기에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된 행복을 설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내주지 못한 슬픔은 독이 되어 할아버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그 독마저 달콤한 설탕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할아버지의 보폭은 좁아지고 허리는 더욱 굽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친 노인의 기이한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유해입니다. 할아버지는 기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조차 뛰어넘는 그리움의 상태로 진입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잊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치매라는 잔인한 병은 할아버지의 모든 사회적 기능을 앗아갔고 시간의 개념을 파괴했으며 가족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망각의 늪 속에서도 끝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른 단 하나의 파편은 바로 누군가를 아끼고 그리워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여줍니다. 뇌가 기억하기를 포기해도 심장의 근육은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은 머리가 하지만 그리움은 영혼이 새기는 낙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흔적은 지식이나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일부가 됩니다. 할아버지의 비극은 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사랑에서 기인했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어준 온기는 훗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늘진 골목길에 섰을 때 그를 지탱해 줄 마지막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리어카가 멀어집니다. 기익기익 소리가 잦아들 무렵 어두운 골목 어귀엔 여전히 차가운 목줄을 쥔 노인의 따뜻한 환상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빛깔로 머물렀는지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살다 보니 참 그렇습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중한 것이 곁에 있는 줄도 몰랐고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이미 손틈 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알처럼 아쉬운 인연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아버지의 텅 빈 목줄이 슬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진짜였듯이 여러분이 살아온 그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은 그만큼 많이 웃고 울었다는 훈장이며 거칠어진 손마디는 소중한 가족을 지켜온 숭고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혹여나 세상이 나를 잊어가는 것 같아 서글퍼질 때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머리는 잊어도 심장은 잊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사랑,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따뜻한 온기는 세상 어디선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조금 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의 창가엔 더 밝은 햇살이 찾아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늘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마음, 인생 길잡이 김이모였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인 가족 혹은 반려동물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서로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